가장 많이 하는 오해이고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걱정이기도 합니다. 핵심은요, 아이의 현재 나이가 아니고요, 건강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심장과 콩팥이 안 좋아서 관리를 받고 있는 10살짜리 아이보다 아주 건강한 13살짜리 아이가 오히려 마취 위험성이 더 낮을 수가 있습니다. 철저한 마취전 사전 검사를 통해서 아이의 전신적인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요. 그랬을 때 마취가 가능하다라는 결과가 나오면 노령균도 얼마든지 안전하게 마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물치과 이원장입니다. 동물병원에서 우리 아이들의 치료나 수술이 결정되었을 때 보호자님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무르는 단어가 바로 마취이죠. 나이가 많은데 괜찮을까? 마취를 했다가 못 깨하면 어떡하죠? 아니면은 마취를 하면은 수명이 줄어든다는데 어떡하죠? 라는 걱정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 두려움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저도 수의사로서 그리고 보호자로서 그 걱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년간 2000번 이상 마취를 직접 해온 수의사로서 여러분들의 이런 막연한 걱정의 실체와 안전한 마취의 기준을 제 경험과 양심을 걸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취 문제는 단순히 걱정만으로 무조건 미룰 게 아니고요.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울을 보았을 때 한쪽에는 안전하게 통제된 마취의 잠재적 위험성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고통스러운 질병을 치료했을 때 얻는 압도적인 이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아주 심하게 썩어가지고 뿌리만 남은 치아를 방치한다면 아이들은 매일 겪는 끔찍한 통증이 있을 거고요. 그로 인한 만성 스트레스도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 통증 때문에 밥까지 먹는 걸 힘들어한다면 아이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완전히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마취는 단순히 아이를 위험에 빠뜨리는 위험한 과정이 아니고요. 더 큰 고통에서 구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마취에 대해 대표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3가지에 대해서 제가 팩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요, 나이가 많으면 마취가 위험하다라는 얘기인데요. 가장 많이 하는 오해이고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걱정이기도 합니다. 핵심은요, 아이의 현재 나이가 아니고요, 건강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심장과 콩팥이 안 좋아서 관리를 받고 있는 10살짜리 아이보다 아주 건강한 13살짜리 아이가 오히려 마취 위험성이 더 낮을 수가 있습니다. 철저한 마취전 사전 검사를 통해서 아이의 전신적인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요. 그랬을 때 마취가 가능하다라는 결과가 나오면 노령균도 얼마든지 안전하게 마취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요, 마취는 무조건 몸에 해롭다라는 내용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저울을 다시 생각해보면 좋아요. 마취를 했을 때 아이들이 얻을 수 있는 부담이 있고요. 다른 한쪽 저울에는 치료를 한 후에 아이들이 얻는 이점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마취 때마다 이 마취의 위험성과 치료의 이점을 비교해 가면서 더 이득이 큰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고통의 뿌리를 뽑아내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마취전 검사상에서 마취의 위험성이 너무 위험하다라는 판단이 될 경우에는 마취를 진행하지 않고요. 이 기저질환을 먼저 치료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인데요, 마취하면 수명이 줄어든다라는 내용인데요. 전혀 의학적 근거가 없는 가장 마음 아픈 속설입니다. 오히려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고통을 방치하는 것이 만성 스트레스로 아이들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수술이 필요한 질환에서 단순히 마취가 무섭다는 이유만으로 수술을 안 하게 된다면 그것이 아이의 수명을 더 단축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대의 안전한 마취는 수명과는 큰 연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많이 여쭤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은 스케일링 할 때 마취 안 하는데 강아지는 꼭 마취를 해야 하나요? 라는 내용인데요. 보호자님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스케일링을 받을 때도 날카로운 도구가 잇몸 안으로 들어가면서 살짝씩 시린 느낌도 있고요. 차가운 물이 계속 나오고 절대 유쾌한 과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잇몸이 안 좋은 경우는 그 스케일링 과정 자체가 꽤 아프기도 하고요. 하물며 이게 왜 필요한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이 누군가가 낯선 사람이 다가와서 입안을 들추고 거기에 차가운 물과 날카로운 도구로 계속적인 자극을 준다면 아이가 참고서 가만히 있기는 쉽지 않겠죠. 그렇게 아이가 움직이다 보면 이런 날카로운 기구에 찔려서 끔찍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 질환의 90%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잇몸과 치아 뿌리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취에서 스케일링을 하는 진짜 목적은요, 스케일링을 할 때 아이들의 고통을 줄여주는 것도 있지만 치과 방사선과 치준항 탐침 검사와 같은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아이의 잇몸 속 깊은 세균 덩어리까지 찾아내고 제거를 해야만 완벽하게 치과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마취는 단순히 재우는 것이 아니고요, 정확한 진단과 완벽한 치료를 하기 위한 절대 타협할 수 없는 필수 조건입니다. 제가 서울대에서 배울 때부터 2,000번이 넘는 아이들의 마취를 해오면서 지켜온 단 한 가지 원칙은 안전에 있어서는 단 1%도 타협이나 안일함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병원을 만들면서 설정한 안전규칙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철저한 마취 전 사전 검사입니다. 이 사전 검사를 통해서 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혹은 마취할 때 더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지 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장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는 호흡 마취와 환자 맞춤형 약물을 통해서 보다 안전하게 마취를 진행하려고 하는 건데요. 대학병원급에서 사용하는 장비들과 다양한 응급 약물과 다양한 마취 약제들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상태에 맞게끔 약물을 조절해가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급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응급 약물도 다양하게 구비하고 있고 저희가 사용한 약물을 돌릴 수 있는 기량제까지도 구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실시간 환자 감시 시스템인데요. 아무리 안전한 약물과 안전한 장비를 사용하더라도 마취 중에는 아이들의 바이탈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마취 중에 마취만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있고요. 마취 자체가 위험한 아이들을 위해서 마취과 수의사가 매주 월요일에 내원을 해서 마취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로는 보호자 참관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보호자님께 드리는 가장 큰 믿음이자 저희의 자신감인데요. 보호자님께서 원하시면 저희의 치료 과정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저희 병원이 아니어도 괜찮으니까요. 보다 안전한 마취를 위해서 이 3가지만큼은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마취 전에 어떠한 안전검사들을 진행하나요? 라는 내용인데요. 단순히 비용을 위해서 사전검사를 생략하고 마취를 하게 된다면 내비게이션 없이 깜깜한 초행길에서 운전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술 중에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나 전담 인력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아이를 위한 맞춤형 마취 계획과 응급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마취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부분의 막연한 속설은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고요. 아이들을 고통에서 해방시키려면 안전하게 통제된 마취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마취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아이가 겪는 그 끔찍한 고통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마세요. 철저한 시스템과 진심이 함께한다면 마취는 두려움이 아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앞으로 아이들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유익한 정보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포 오복동물치과병원 이성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